안녕하세요. 지평선 이세원입니다. 사주학은 학문이므로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순수한 사주학 이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학의 이론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론의 체계를 먼저 알고 사주를 공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옛날부터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지금과 같은 과학적 기술로 이를 분석할 수는 없었으므로 최대한 인간의 사고로서만 이를 분석해 왔습니다. 동양의 우주에 관한 연구는 오로지 이론적으로만 분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물리학 중에는 오로지 이론만으로 분석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론 물리학이라고도 하는데 아직 인간의 기술로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분야는 오로지 수학을 써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합니다. 주로 양자역학이 그러한 분야입니다. 실제로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던 우주를 연구했던 동양의 학문은 관념적입니다. 관념으로 시작해서 관념으로 끝나는 학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서양의 검증 가능한 과학에 밀려 거의 미신 취급을 받고 있고 관심에도 멀어져 있습니다. 그나마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니 점 보는 데에서나 약간의 관심을 가지는 정도입니다. 동양의 음양오행의 사상은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는 음양가라고 하여 그것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상가들이 있었다고 하나 그들이 음양오행 사상을 만들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혼자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고 어느 누군가에 의해 조금씩 연구되어 발전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동양에서의 문명의 뿌리는 고조선에 있으며 중국의 문명 발전도 결국 고조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설화에 반고가 천지창조를 했고 자신들의 뿌리가 삼황오제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연대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으며 지금부터 약 5천년 정도 됩니다. 유물로서 확인이 되는 것도 겨우 3천년 정도입니다. 인류 역사는 오로지 유물로서만 인정하는데 그렇게 보면 중국의 역사는 아주 짧은 편입니다. 반면에 고조선의 문명인 홍산 문명은 8천년으로 확인되니 상당히 길죠. 그러다 보니 동양 문명의 뿌리라고 자부해온 그들의 역사의 자존심이 상해 역사 왜곡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문명은 중동 지역에서 대략 1만 년 전으로 확인이 되는데 중국의 역사는 그것에 비하면 아주 늦은 편입니다. 아마 고조선도 1만 년까지는 안 올라갈 겁니다. 예전에는 어느 한 지역에서 인류 문명이 탄생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의 이론은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에서 고대 문명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동아시아 쪽에서는 고조선이란 문명이 최초로 만들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의 음양오행이나 간지론도 처음에 고조선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현재 민족의 역사와 기원에 대해 민족 간의 다툼이 있기는 하지만 과학적으로 유전자를 분석하는 분자 유전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그러한 다툼은 무의미합니다. 한반도의 사람도 수만 년 전 동남아로부터 중국을 거쳐 올라온 남방계 호모사피엔스로 밝혀졌고 훗날 중앙아시아로부터도 북방계 사람들이 건너왔다고 밝혀진 마당의 인류학적 관점에서 민족의 기원이나 뿌리를 두고 다투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민족 정체성의 문제도 인류학적 관점에서 보면 별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동양 문명에서 만들어진 음양오행의 사상은 우주를 해석하는 특유의 학문이 되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 발전시킨 것이 간지론입니다. 간지론은 하늘의 천간 10개와 땅의 지지 12개를 결합하여 시간을 셀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로부터 년도를 세고 달력도 만들고 인간이 시간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시간과 시계도 이것으로부터 기원했습니다.
이렇게 음양오행과 시간은 관념적인 것이기는 했으나 고대에는 그것을 바탕으로 인간의 생활에 보편적으로 적용을 해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그것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고 분석하는 새로운 학문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사주학입니다. 그러니까 사주학에 등장하는 음양오행과 간지는 사주학과는 별개로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것이고, 사주학이 등장하면서 새로이 만들어진 이론들이 독창적인 사주학의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육친론입니다. 음양오행과 간지론은 도학이라고 하는 철학으로 분류합니다. 동양의 철학이 뭐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도리를 다루는 분야와 거기에서 더 발전하여 자연의 이치를 연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인간의 도리를 다루는 분야가 유학이고 자연의 이치를 연구하는 분야가 도학입니다. 음양오행은 자연의 이치를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도학입니다. 그것을 근본으로 삼고 인간의 운명을 다루는 학문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사주학입니다. 따라서 사주학은 도학으로 인간의 이치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낸 학문입니다. 이때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므로 사회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행동이나 모습을 해석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를 다루는 도학이 인간의 이치를 다루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학문이 사주학인 것입니다. 사주학은 인간의 이치를 다루기 때문에 음양오행의 이론이 적용되어 있지만 자연의 이치를 곧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자연이라고 가정하고서 적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체질이나 질병의 문제로 제한됩니다. 인간관계는 자연과는 다르므로 인간관계를 자연의 음양오행으로 다룰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주학에서 개인의 특성과 인간관계를 다루는 분야는 육친론입니다. 본래 자연의 성질을 다루는 것은 음양오행이지만 자연을 사회로 바꾸고 음양오행을 육친론으로 바꾸면 그것이 개인의 특성과 인간관계를 나타내게 됩니다. 기술적인 용어로는 매핑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을 사회로 치환하고 1대1 대응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생각보다 매우 정확하게 개인의 특성과 인간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의 사례에서도 정확도는 매우 높습니다. 물론 자연과 인간이 똑같을 수는 없으나 음양오행이 자연의 원리이므로 인간도 자연의 원리에 적용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의 원리를 인간에게 치환하여 적용시킨 사주학은 심지어 미래까지도 예측하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미래를 예측하는 데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므로 그것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사주학은 도학의 음양오행의 사상으로 만들어진 인간관계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그 학문을 사용함으로써 개인의 특성과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사회의 현상은 사주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나 사회의 현상을 사주학으로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국가나 사회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면 그를 통해서 국가나 사회의 현상까지 엿볼 수는 있습니다. 집단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주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집단의 모습을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